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라마 집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UDT, 우리 동네 특공대 구화 및 최종 회인 10화 예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미쳤습니다. 설리번이 드디어 선을 넘었습니다. 폭탄 찾는 거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최강에게 경고하던 설리번이 결국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연이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최강의 딸 유치원생 최도연을 납치한 겁니다. 파라에서 우리 동네 특공대가 폭탄들을 하나하나 막아내면서 설리번의 복수를 좌절시켰죠. 하지만 설리번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이 살아있으니까 설리번도 아직 안 끝났어요. 설리번은 국회의장의 아들 권우성이 자기 딸 샬롯을 죽인 방법과 똑같은 방법으로 권우성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은재에게 다음은 당신 차례라고 예고를 했었죠. 나은재 의원이 살아있는 한 복수는 계속될 것이고 이제 그 복수는 무고한 어린아이까지 인질로 잡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방부 차관 이근철이 나은재에게 묘한 제안을 합니다. 그거 넘기면 설리번한테서 의원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대체 그것이 무엇일까요? 3일 뒤 샬롯의 기일 최강은 직감합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쉽게도 다음 주가 마지막 방송입니다. 단 2회만 남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화 및 10화 최종화에서는 어떤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예측해 보겠습니다. 먼저 9화를 이해하기 위해 8화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임스 설리번은 막대한 자금력과 CIA의 정보력을 동원하여 폭탄을 구매하고 용병을 사들여서 딸 샬롯의 복수를 본격화하려 합니다. 최강과의 만남에서 설리번은 앞으로 내 일에 끼어들면 그땐 경고로 끝나지 않아요 라고 최강에게 경고하죠. 그리고 자신의 딸을 교통사고로 죽게 만든 국회의장의 아들 권우성을 똑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죽여버립니다. 다음 타겟은 국회의원 나은재. 암살자를 보내 최강과 나은재를 살해하려 했지만 위험을 감지한 최강의 방어로 인해 암살은 실패하게 되죠. 그날 밤 나은재에게 정체 모를 스마트폰이 오토바이 킥 서비스로 배송됩니다. 화면을 켜자 설리번과 통화 연결됩니다. 설리번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12시간 이내로 샬롯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라. 그렇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 스마트폰의 화면은 12시간의 타이머 화면으로 바뀝니다. 나은재는 기자회견을 했지만 진실과는 달리 테러와 싸우는 정의로운 국회의원이란 가짜 프레임으로 본인을 홍보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행히 박정환이 나은재가 설리번으로부터 받은 스마트폰 자체가 폭탄임을 알아차렸고 정남면이 발차기로 스마트폰을 공중으로 날려버려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또 다른 폭탄은 설리번이 아기 때 버려졌던 창리교회 옥상에 있었습니다. 최강이 폭탄을 찾아냈지만 이미 폭발 시간이 임박해 있었죠. 이때 나타난 곽병남, 타이머의 시간을 보자 곧바로 두 발 날아차기를 시전하여 최강을 옥상 밖으로 강제 대피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폭발. 곽병남의 신속한 판단과 재치 있는 기지로 최강은 옥상 위폭발로부터 피할 곳 없는 공간에서 무사히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술병 출신의 병남은 밤새 폭탄 테러로부터 몸과 장기를 보호할 방폭 배낭을 만들었습니다. 어깨끈을 당기면 폭탄 파편으로부터 머리와 몸 전체를 모두 보호할 수 있는 덮개가 펼쳐지는 특수 배낭으로 내열성 합성 섬유인 탄소나노 튜브 섬유를 몇십 겹으로 발라서 완성시킨 총알도 뚫지 못하는 방탄 배낭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차고 나왔던 거죠. 방폭 배낭을 작동시킨 곽병남은 경미한 찰과성 외에는 폭탄 폭발의 파편으로부터 무사히 몸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동네 특공대는 두 차례의 폭탄 폭발로부터 주민들을 무사히 직환했습니다. 이렇게 8화가 끝났습니다. 이제 9화 및 10화 최종화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태강은 나은재 의원에게 의원님이 살아있으니까 설리번도 아직 안 끝났어요 라고 말합니다. 나은재 의원이 살아있는 한 설리번의 복수는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죠. 8화에서 두 차례의 폭탄을 막아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마치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배트맨에게 넌 날 죽일 수 없어. 난 내가 필요하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설리번과 최강의 대결은 이제 단순한 폭탄 해체를 넘어서 철학적인 대결로 치닫고 있습니다. 복수는 정당함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면서 말이죠. 이근철 국방부 차관은 나은재 의원에게 그거 넘기면 설리번한테서 의원님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라는 묘한 제안을 합니다. 그거가 무엇일까요? 아마도 국방부 장관 김석준의 폭탄을 해외로 팔아넘긴 국방비리 관련 증거물이겠죠. 곧 검찰을 통해 동영상 녹화 영상을 증거로 체포는 하였으나 현직 장관을 상대로 재판을 진행해야 하므로 보다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과 같은 편이었던 나은재에게서 증거 자료를 받아내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마치 영화 내부자들에서 검사가 재벌과 정치인의 부패 증거를 확보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큰 악을 잡기 위해 작은 거래를 하는 것. 과연 이근철의 선택은 옳은 것일까요? 나한테는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안전주유소 안에 있는 안전가옥으로 들어섭니다. 이근철에게 그걸 넘기고 김인석 PD처럼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다른 안전가옥을 제공받아 당분간 피신합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이근철이 최강과 전화통화를 합니다.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요? 위에서 사후 대응만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뭐라고요? 외교 문제가 번지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장난해요? 폭탄 테러에 사후 대응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어쨌든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대신 필요한 장비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 대화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미 즉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군 투입을 거부한 겁니다. 설리번이 미국인이고 CIA 출신이라 외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요. 결국 최강과 우리 동네 특공대는 공식적인 지원 없이 혼자서 설리번의 용병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이근철은 장비와 정보만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 상황은 영화 13시간 벤가지의 비밀 용사들에서 CIA 요원들이 공식 지원을 받지 못하고 혼자서 테러리스트들과 싸워야 하는 상황과 영화 블랙호크다운에서 정치적 이유로 벌여진 병사들의 상황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최일선 현장에서 적에게 노출된 채로 방치되는 우리 동네 특공대에게도 비극적인 사태가 펼쳐졌습니다. 3일 뒤에 샬롯길이에요. 뭔가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최강은 직감합니다. 설리번은 딸의 기일에 맞춰 가장 큰 복수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라에서 보여준 폭탄들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고 진짜 메인 요리는 샬롯의 기일에 터질 것입니다. 이 설정은 영화 V 포벤데타에서 11월 5일에 맞춰 국회의사당 폭발을 준비하는 것이나 다이 하드 3에서 존 맥클레인이 시한폭탄들을 해체하며 진짜 목적을 찾아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최강과 특공대는 샬롯의 기일 전에 설리번의 계획을 막아야 합니다. 설리번은 최강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폭탄 찾는 거 먼저 아무것도 하지 마. 하지만 설리번의 경고에 최강은 이렇게 반문하죠. 대체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게 네 복수야? 이 장면은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와 이우진이 서로의 복수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이나 추격자에서 엄중호와 지영민이 대치하는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두 남자의 대결은 이제 물리적인 싸움을 넘어서 심리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강의 아내 황미경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도연이가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리고 설리번은 결국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릅니다. 최강의 딸 유치원생 추도연을 납치한 것입니다. 아, 도연이가 없어지다니 무슨 말이야. 이 장면은 모든 부모들의 악몽입니다. 자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 설리번도 딸 샬롯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 고통을 알고 있죠? 그런 그가 다른 아버지에게 똑같은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협박일까요? 도연이의 갑작스런 조용한 실종. 이는 아마도 도연과 친한 사람이 도연이를 납치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유치원의 원어민 선생님인 올리비아가 도연을 납치해간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올리비아는 설리번이 마을에 심어둔 스파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개는 영화 테이큰에서 딸이 납치당한 아버지 브라이언 밀스가 딸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브라이언 밀스는 전직 CIA 요원으로 혼자서도 딸을 구할 수 있었지만 최강은 JDD 출신이지만 혼자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최강이 절규하고 다짐합니다. 도연이 꼭 데려올게. 이 전개는 영화 본 아이덴티티 시리즈에서 제이슨 본이 CIA의 비밀 시설을 찾아가는 과정이나 미션 임파서블에서 이단 헌트가 적의 본거지를 찾아 잠입하는 장면과 비슷합니다. 설리번은 샬롯의 기일의 가장 큰 복수를 실행할 것입니다. 아마도 기욤시 전체를 타깃으로 하는 대규모 폭탄 테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 곳에 동시다발적으로 폭탄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고 특공대는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할 것입니다. 이 설정은 영화 스피드에서 버스에 설치된 폭탄을 해체하는 장면이나 다이하드 3에서 뉴욕 전역에 설치된 폭탄들을 찾아 해체하는 긴박한 전개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도연을 구하는 것은 최강 혼자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올리비아가 도연을 어디론가 숨겼을 텐데 그 장소를 찾아내는 것부터가 쉽지 않죠. 아마도 이용희의 해킹 능력이나 정남연의 정보력, 박정환의 분석력 등 특공대원들의 모든 능력이 총동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도연을 찾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맘모스마트의 수일, 세탁소 사장님, 교회 사람들까지 이것이 바로 우리 동네 특공대의 진짜 힘입니다. 이 전개는 영화 써니에서 친구들이 모두 모여 한 명을 돕는 장면이나 7번 방의 선물에서 수감자들이 힘을 합쳐 예승을 돕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설리번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설리번도 딸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그의 복수는 어떤 의미에서는 일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무고한 사람들까지 희생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최강과 설리번의 최후 대결에서 설리번은 자신의 복수가 딸 샬롯이 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샬롯은 선한 아이였고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복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설리번은 결국 스스로 멈추거나 혹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개는 영화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가 복수를 완성하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결말이나 올드보이에서 오대수가 복수의 진실을 알게 되는 충격적인 반전을 연상시킵니다. 이근철 국방부 차관이 나은재 국회의원으로부터 받은 증거물로 국방부 장관 김석준과 관련된 부패를 척결합니다. 해외에 폭탄을 팔아넘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큰 조직의 부패가 드러나게 되죠. 이것은 단순한 액션 드라마를 넘어서 사회 고발의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 결국 이 드라마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 함께의 힘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함께하면 할 수 있다. 최강이 아무리 뛰어난 JDD 특작부대 출신이어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우리 동네 특공대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병남의 특수무기 제작 능력, 정남면의 발차기와 정보력, 박정환의 분석력, 수의대 배달 네트워크, 각자의 작은 능력들이 모여 큰 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정부와 군대의 공식 지원 없이도 평범한 동네 주민들이 마을과 도시를 지킨 이야기, 우리 동네 특공대, 13시간, 블랙호크다운 등 정치적 이유로 벌여진 병사들의 영화와 비교되는 작품이며 UGT, 우리 동네 특공대는 여러 명작 액션 영화들의 요소를 잘 결합한 드라마입니다. 다이 하드 시리즈의 긴박한 폭탄 해체, 페이큰의 딸 고출 스토리, 어벤져스의 팀워크, 올드보이의 복수 철학, 내부자들의 권력, 부패 고발. 하지만 여기에 우리 동네라는 한국적 정서를 더해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한 마을 사람들이 특공대가 되어 마을과 나라를 지킨다는 설정은 마블의 거대한 슈퍼히어로들과는 다른 소박하지만 감동적인 영웅담을 보여줍니다. 윤계상과 진성규의 연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두 배우의 긴장감 넘치는 대결과 특공 대원들의 케미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예고 리뷰로 만나요. 드라마 집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